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시설에 격리시키는 내용의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시설격리, 그 외 국가 입국자는 자가격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시설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4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1,000원에 대해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격리 조치합니다. 시설격리 대상이 늘어난 만큼 현재 140실 정도인 격리시설의 공간 확보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도착 즉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4월에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이 카타르와 호주 등 미국이나 유럽 이외 국가의 입국자였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입국한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째 확진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스스로 명령을 어기고 시설이 아닌 자택격리를 허용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로나의 감염 증세가 아니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가족으로 에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알아고 그랬습니다. 한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째와 3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요즘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라는 건데요. 이걸 유치하겠다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요? 이재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모든 원소의 기본 구성 물질인 전자.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빛의 속도로 가속이 되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이 빛을 이용하면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물체까지 구분이 가능하고 심지어 분자 구조까지 사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가 가속될 때 발생하는 빛이 고해상도의 현미경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그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미경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물질의 구조나 또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공모에 들어간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도 이 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햇빛보다 100경배나 강한 세기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또 빛을 이용해 분석 실험이 가능한 연구장치도 40여 개를 설치할 수 있어 포항에 설치된 4세대 직선형 가속기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이러한 그 구조 분석, 현미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결정체죠. 모든 기술들이 집약이 돼 있고.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나주에 들어서는 한전공대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산업의 연구 개발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 호남권에 유치돼-가지고 호남권의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후보지로 제시된 곳은 나주와 포항을 비롯해 모두 4곳. 정부는 이번 달 실사를 거쳐 다음 달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능력을 시험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불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계는 노사상생이라는 취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명분이 없다며 노사민정협의회에도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에 동조를 해가지고 노동계를 코너에 mon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산별 대표자들 굉장히 분노했고 그런 노사민정회의 뭐 할 필요 뭐 있느냐. 광주시와 노동계의 신뢰가 깨지고 노동계의 협약 파기로 이어지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광주시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선인들은 광주시와 노동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사 책임 경영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경영에 노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면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모레 오후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부와 여당 차원의 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불참으로 최대 난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국회 입성을 앞둔 당선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막판 이어진 후보 간 고소고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총선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달은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윤영일 후보 측은 4년 전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영갑 당선인 측을 공갈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과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공천 보장을 위한 연대 서명을 해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윤재갑 당선인 측도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윤영일 후보 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사건 배당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윤영일 후보 측이 고발한 4년 전 공갈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달은 곳은 또 있습니다. 한평군수 보궐선거에선 A 후보가 B 후보를 겨냥해 군품살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B 후보는 A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등 5파전으로 치러진 한평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 등 모두 6명이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한평군수 보궐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78건에 달합니다. 고발 26건, 이첩 1건, 서면 권고 51건 등 총 78건의 유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선거 후라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 외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 수사 중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당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하는 극우단체가 다음 주부터 5월 17일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오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집회를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남로 일대에서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5.18 40주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5.18 전야제 등 주요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극우단체 집회가 열릴 경우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광주 북구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집회를 연 광주 북구의 모 재개발 조합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조합 측에 6차례에 걸쳐 집회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제 12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8살 A씨와 57살 B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7번째, 8번째 환자인 붕어빵 노점상 부부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생활 방역을 위한 공공일자리에 시민 700여 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생활방역단과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열감지기 운영 등에 투입할 공공일자리 인력 76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70% 이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자는 전체 학생의 9.53%였습니다.